플로리다주 상원의원 게일 헤럴의 말인데 지금은 제트슨 가족의 시대입니다. 플로리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트슨 가족이요? 1960년대에 상상했던 그 미래 도시가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그런 선언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지금 플로리다 의회에서 통과 직전인 법안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 소식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플로리다의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 관련 법안이 왜 단순히 한 지역의 정책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산업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플로리다 주정부가 전 세계 UAM 기업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장 내용이 뭐랄까, 파티 장소는 물론이고 음식, 음료, 교통편까지 전부 제공할 테니 당신들은 최고의 기술만 가지고 몸만 오세요. 딱 이 수준이거든요. 몸만 오라니 정말 그 정도로 파격적인가요? 네, 그만큼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UAM 산업의 가장 큰 족쇄, 바로 그 돈 문제를 풀어주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미국 전체를 거대한 인프라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파격적인 초대장의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열어보죠. 역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였어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더라도 플로리다 교통부가 민간 버티포트 건설 비용을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니, 잠깐만요. 100%요? 네, 100%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대주는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백지수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누구나 귀를 의심할 만한 숫자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아니 그 이상 동안 UAM 산업이 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소위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천문학적인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었습니다. 아, 그 죽음의 계곡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비나 아처 같은 선도 기업들도 기체 하나 개발하고 미 연방항공청, FAA 인증을 받는 데에만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네. 기체 개발비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시 곳곳에 수백, 수천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이착륙장까지 직접 다 건설해라.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였던 거군요. 버티포트가 없으니까 항공기가 날 수가 없고 또 상용화된 항공기가 없으니까 누구도 선뜻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버티포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상황? 정확합니다. 바로 그 끝없는 교착 상태를 플로리다가 좋아, 우리가 깨주겠다 하고 주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그냥 깨부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인프라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당신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기체를 만드는 데만 집중해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거죠.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네요.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비유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플로리다가 지금 하는 일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경기장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참가국의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까지 전부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 정도로 전례 없는 조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이렇게 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기업들이 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 위험은 없을까요? 흔히 말하는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꽤 촘촘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전장치요? 네, 우선 플로리다 교통부, 즉 FDOT가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아무나 와서 돈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자에게 모든 기회를 주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플로리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뭔가요? 이 투자를 통해서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 말하자면 하늘의 실리콘밸리, Silicon Valley of the Sky가 되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실리콘밸리? 네, 그렇게 해서 창출될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와 기술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어쩌면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죠. 와, 그러니까 돈을 미끼로 미래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사들이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말 담대하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자금을 100% 지원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단순히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바로 주권 면책권 조항입니다. 당초 법안 초안에는 버티포트 운영사가 사고를 내도 민사소송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만든 법안에서 오히려 기업에게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조항을 넣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왜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법안이 단순히 돈만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정말 깊이 고민한 성숙한 법안이라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법안이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에겐 분명 부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아니, 책임을 더 져야 하는데 호재라뇨?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면책권이 사라졌다는 건 이제 운영사들이 더는 우리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혹은 이건 실험적인 기술입니다. 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UAM은 어떤 신기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수백만 시민에 발휘될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거죠.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FAA의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항공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 역할하는 거군요. 어설픈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기업은 아예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최고 수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자들만 들어오라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조항은 플로리다가 안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시장 전체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택시가 정말 상용화되려면 기술적인 완성도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대중의 신뢰겠죠. 바로 대중의 신뢰, 즉 퍼블릭 억셉턴스입니다. 요즘 자율주행체가 아직 널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도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걸 정말 믿고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심리적 장벽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사고가 이 산업 전체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더 큰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단기적인 특혜를 포기하고 산업의 건강성을 택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확보된 대중의 신뢰는 그 어떤 기술적인 진보나 정부 보조금보다도 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값진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이 타는 운송수단이니까요. 안전하다는 믿음 없이는 아무리 멋진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건 그냥 비싼 장난감일 뿐이죠. 그렇죠. 플로리다는 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해보면 플로리다가 지금 UAM 기업들을 위해서 100% 자금 지원이라는 완벽한 인프라, 즉 멍석을 깔아주는 동시에 면책권 삭제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세워놓은 셈이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런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다른 주들은 지금 좀 속이 타들어가겠는데요. 당연하죠. 바로 그게 우리가 세 번째로 분석해볼 나비 효과 또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플로리다가 이 파격적인 법안으로 전 세계의 유망한 UAM 기업과 최고의 인재,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한다고.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과연 다른 주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특히 경제 규모가 비슷한 텍사스나 혁신 기술의 본산인 캘리포니아 같은 경쟁주들은 절대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네요. 그렇죠. 당장 의회에서 우리도 플로리다처럼 해야 한다.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미래 산업의 헤게모니를 뺏길 수 없다면서 경쟁적으로 유사한 법안과 보조금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도 UAM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책을 내놓은 건 플로리다가 처음이거든요. 아, 최초의 사례군요. 네. 플로리다가 쏘아올린 이 신호탄이 결국 미국 전체의 벌티포트 인프라 확산 경쟁을 촉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플로리다의 이 법안이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자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되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미국 전체가 거대한 경쟁에 돌입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군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 법안이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착륙장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보니까 상업용 공항의 정의에 충전 시스템, 안전구역, 심지어 전력망 개선까지 다 포함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플로리다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히 활주로 몇 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UAM 운영에 필수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 전기 충전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즉 그리드 사업,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까지. 이 모든 걸 함께 아우르는 UAM 산업 전체를 선도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그럼 결국 누가 될까요? 결국 그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날아오를 준비가 된 주인공들이 됐죠. 주인공들이요? 네, 바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졌고 무엇보다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그 FAA의 인증 절차에서 가장 멀리 나아가 있는 기업들. 이들은 이미 수년간의 노력 끝에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말 그대로 검증된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플로리다의 잘 닦인 활주로와 완벽한 지원 시스템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플로리다의 이 거대한 계획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건 정말 단순히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첫째, 100% 자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으로 산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렸고 네, 둘째, 역설적으로 기업의 면채권을 삭제하는 채찍을 통해서 오직 최고 수준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대를 만들었고 맞습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전역을 인프라 구축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아주 강력한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모든 계획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2년 안에 플로리다의 버티포트가 실제로 도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년이라니. 정말 제트슨 가족의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말 코앞에 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가장 무겁고 가장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법과 제도가 길을 열고 막대한 자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버티포트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를 채울 소프트웨어, 즉 누가 그리고 왜 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될까요? 아, 그게 누가 될 것인가? 시간을 1분 1초 다투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용 헬기를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꽉 막힌 도로를 피해서 공항으로 가려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될까요? 혹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런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물리적인 활주로는 이제 닦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대중의 마음속에 안착할 그 보이지 않는 활주로를 만드는 경쟁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겁니다.